적과할 게 많이 없네요. 네. 시작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복숭아 진지 올해가 20년 차 들어가는 복숭아 농부 유정원입니다. 네, 오늘은 적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냉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과일이 별로 없네요. 포장에 정리를 너무 심하게 한 탓도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다 죽는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한숨만 좀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있는 것이라도 살려보자는 마음으로 적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과는 말 그대로 과일을 섞는 뜻이죠. 1과지 1착과 개념으로 적과를 하겠습니다. 자, 2개 달린 것은 하나 따내고 할 수 있는 거. 원래 과일이 하늘을 본 과일이 제일로 크다고 그러고 옆으로 된 거, 그 다음에 밑으로 된 거. 근데 봉지 쌀 때 싸기가 어려우니까 하늘 본 것을 다 따내게 돼 있죠. 이렇게. 이 과일은 앞전에 정리할 때 봤던 그 과일이기 때문에 그 만생종입니다. 만생종은 그 웬만하면 가지에 그 조그만 한 3cm 이상 되면 한 2개 정도를 두고, 그렇지 않으면 1개를 두는 쪽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또 과일이 영양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정례를 좀 심하게 했는데, 올해는 냉해 피해를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보는 바대로 과일은 얼마 안 달렸습니다. 그러나 정리하기는 엄청 편하네요. 이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잎눈이 끝에 있을 때는 과일이 항상 끝쪽에 달아주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 가지 같은 경우는 2개를 답니다. 2개를. 왜 2개를 다냐면 제 경험에 의해서 해보니까 만생종이다 보니까 과일이 좀 크는 것은 잘 커준다고 보나 할까? 이 정도도 무리 없이 잘 크더라고요. 이 정도 가지에 2개를 둬도 보통 400g이 나올 정도니까 아주 매력 있는 품종입니다. 이렇게 냉해 피해가 심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원래 이 적과는요, 1차, 2차를 해주는데 보통 봉지 싸기 전까지 적과를 계속 해줘요. 1차, 2차를. 근데 올해는 워낙에 과일이었기 때문에 1차에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2차, 3차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네, 못 가죠. 그냥 열매를 커가는 거 봐가면서 했었는데, 근데 그 1차, 2차, 3번째는 봉지 씌우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소농이기 때문에, 그 대농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1차, 2차 그 많은 인건비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양이 제가 감당하는 양이 되기 때문에 식구들이나 혼자서 이렇게 깐닥깐닥 하는 편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정례할 때 좀 많이 따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죠. 많이 땄는데 냉해가 와가지고. 네, 속상하네요. 다른 작목들도 많이 그렇더라고요. 냉해 이번에 많이 입어가지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이 정도 과일도 2개를 착과를 내놔도 스스로 잘 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과일도 이 정도도 2개를 둡니다. 짧은 20cm 이하는 다 하나씩 달고, 아니 30cm 이 정도는 2개. 이게 농사를 지면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교과서적으로는 1과지 1착과 긴 건 2개 이렇게 교육도 받았지만은 경험에 의해서 해보니까 이건 되더라 싶어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례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1과지 1착과 개념을 하는데,
내가 겪은 바에 의해서 이 정도 과일은 2개를 붙여도 과일이 커지더라. 그래서 농사의 경험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 30cm 이하 되는 가지는 하나 두고 그보다 좀 긴 거는 이상은 무조건 2개. 2개. 그래도 과일이 커지더라. 이것을 제가 제 스스로 경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생종 특성이 네. 과일을 따내면 작은 과가 또 커져요. 그 옆에 거가? 네, 그러니까 뭐 거가? 이렇게 막 그 색 좀 들었다고 해서 네. 그 바로 따내고 그런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도 달리마침은 있네요. 다행이네요. 인진물이 이제 다 이제 나사가지고 잎이 이제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은 다 나사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인진물이 없어요. 싹 죽어가지고 찜진물이 있으면 잎이 그렇게 오그라져요.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오갈병도 오그라지는 거 아니에요? 오갈병은 오글오글하면서 부풀어요. 아, 이파리가 두껍게 부풀어요. 오갈병은. 근데 올해는 오갈병이 저한테는 안 보이더라고요. 올해는 작년에는 간혹 좀 있었는데 올해는 오갈병이 좀 안 보여요. 오갈병의 첫째 원인은 또 황칠 때 네. 제대로 못 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유황합지에 황칠 때 네. 세밀하게 얌딱 쳐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오갈병이 이제 안 묻은 자리는 오갈병이 생기는 거죠. 이게 잎에 가려져서 안 보이시기도 하겠는데. 네, 그럴 때는 이제 잎이 안 보이고 그럴 때는 이제 봉지 쌀 때는 이제 섞어가면서 싸는 거죠. 뭐든지 완벽이라는 게 없잖아요. 찔린 물이 그만 이 흰가루 있잖아요. 이거 흰가루 이거 상품성은 없어요. 네. 근데 그 비품으로서는 A급 비품이지. 그게 지금 병인 거예요? 예, 하얗게 옆에 된 거가? 흰가루가 지금 생겼어요. 지금 흰가루병이라고. 이게 과일이 크면 얘가 터요. 터 얘가 열과 같이 된 열과 같이 우리 어렸을 때 손톱대기 짝짝짝 갈라지면서 밑에서 갈라지면서 타요. 그러면 상품성은 없지만은 비품으로서는 아주 A급 비품 과일이 되죠.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오그라져요. 찐진물을. 오갈병은 오그라들면서 부풀고 이게 진딧물. 원래 있네요. 근데 걔는 꼬불꼬불하게. 이게 말아 들어가 이파리가. 그 이파리가 회복을 못하는 거죠. 갈수록 이 충돌이 발생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갈수록. 그러면 진딧물이 생겨서 방제를 따로 하셨어요? 네, 다 했죠. 안 했으면 네. 이 다 번져버려요. 전체가 다 번져버려요. 그냥 약을 안 하면 이 농사를 못 져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심했던 깍지가 올해는 조금 덜 보이네요. 깍지벌레요? 냉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과일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1가지 1착과
과일은 다 붙어 있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다행이요. 냉해에 입어서 지금 꽃 식으면 펴가지고 떨어져 버려서 그러네. 예,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꽃눈이거든요. 이게 꽃눈인데 꽃눈과 잎눈이 네. 다 그냥 없어져 버리죠. 이건 수정이 안 된 거고. 아, 수정이 안 된 건 작은 거예요? 이런 건 수정이 안 된 거. 다 이게 꽃눈 자리인데 꽃눈과 잎눈 자리인데 다 없어지고 끝털이 잎눈만 당겨서 나오는 거죠. 이 하얀 것이 이게 깍지벌레거든요. 이거 보이나요? 잠깐만요. 네. 이거 깍지벌레거든요. 깍지벌레. 근데 그 방제를 잘해서 그런지 다 죽었네요. 살아있는 것들은 노란색 물이 나오거든요. 살아있는 것은 노란색 물이 나오는데 아직 나오는 건 없고. 작업하시면서도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유, 그럼요. 이게 사람 발길 소리에 나무들이 성장을 한다고 이게 왔다 갔다 해야 그 나무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나무 잘 크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다 시키는 것도 똑같아요. 맞네요. 이것은 비품으로 과일이었기 때문에 비품으로도 하나 먹기 위해서 남겨놓겠습니다. 정상적인 과일이라면 이렇게 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달려서 여기서 좋은 과일만 남겨놓고 없애준 거죠. 이 쌍자과 적봐주고, 작은 거 적봐주고, 중에 하나 제일로 큰 거 하나, 얘가 하나 있기 때문에 두 개만 이렇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한데 간혹가다 하나씩 달려있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좁게 좀 아픕니다. 수정이 안 된 것도 많고, 모든 과일은 엽수 확보, 이파리 확보가 잘 돼야 과일이 크는데 이파리가 없으면 확실히 과일이 작죠. 저는 어떤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자, 제가 농사 지어보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과일을 붙이는, 봉지 씌울 때 과일을 붙이는 건데요. 이게 긴 가지의 과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었었는데, 자, 우리가 배울 때, 이 긴 가지는 중간 부위에서 나무를 휘었을 때 중간 부위 휘어진 부분에 떨어져서 과일을 붙이라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붙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건 따내고, 하늘 보고 있다고 따는 게 아니라, 항상 저는 과일을 붙일 때, 최대한 가깝게 있는 과일을 붙였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과일이 편차가 없이 똑같이 골고루 크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계속 관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개 달 때는 최대한 가까운 범위 내에서 과일을 착과를 시켜요. 그러면 크면서 닿지 않나요? 다도 자기들끼리 벌어져요. 보통은 단다고 해서 네. 얘네들이 복수가 단다고 해서 복수가 삐뚤어진다거나 그런 현상은 절대 일어나질 않아요. 보통은 좀 거리를 좀 두고 두 개 달잖아요.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명품대를 다니면서도 또 복수가 대 선배님들한테도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거리를 띄웠을 때는 하나 크고 하나 작던데, 이 같이 붙였을 경우에는 과일이 편차가 없이 똑같이 크더라. 그걸 제가 경험을 해서 항상 그 긴 가지일 때 과일을 붙일 때는 최대 가까이 있는 것은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으면 떨어진 대로 적과라고 그렇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해봤던 경험이기 때문에. 대표님만의 노하우군요.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는 좀 하죠. 되도록이면 과일은 붙여서 싸라. 그런 과일이 편차가 없다. 그런 얘기는 어디 가서 얘기는 합니다. 막 찐든물이 있어가지고.
아우 심하네 이거. 심한 거 좀 뜯어내고. 자, 이게 심한 것을 이렇게 뜯어내 버립시오. 너무 가까이 오면 안 예, 잡아요. 예, 네, 예. 고기. 이게 찐득입니다. 찐득물. 엄청나죠? 네. 이게 방제를 안 하면 순식간으로 번져버려요. 예. 과일이 최대한 가까운 거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떼내고 제가 두 개를 붙이고 싶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위에가 그 엽수가 없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엽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붙었어도 과일이 커지면서 서로가 비틀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있는 과일도 이렇게 놔도 과일이 예. 옆으로. 봉지를 두 개를 씌워도 네. 뭐 붙었다고 해서 과일이 뭐 눌러지거나 그런 현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농사를 져보면서 경험을 받아 항상 그 두 개 쌀 때는 이렇게 같이 최대한 가까인 거리를 저는 봉지를 쌉니다. 봉지 쌀 때도 불편하지 않아요? 아, 불편한 거 없죠. 하나 씌우고 또 하나 씌우면 되니까. 그 위에 지금 과일 위에 비어 있고 잎이 있잖아요. 네, 그 뭐요. 눈이 지금 겨울에 냉해 받아서 그렇죠. 다 네, 죽어서. 잎눈과 저 꽃눈이 없어져 버린 거죠. 네. 자, 이런 과일 같은 경우도 하나만 답니다. 이게 이 두 개를 찾고 할 때는 저는 최대한 가까우게 둔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런 가지 같은 경우는 하나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잎이 많이 없어서 하나만 두신 네. 거예요? 네. 제가 지금까지 올해 20년 차 복숭아 농사 20년 차를 들어가지만 만 19년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 경험에 해보니까 과일이 이렇게 잘 크더라. 편차 없이 골고루 잘 크더라. 그걸 느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그 적과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 네. 가지가 이렇게 길 때 두 개를 붙였을 때는 네. 항상 최대한 가까이 있는 거리. 이런 식으로 하면 과일이 편차가 없이 골고루 똑같이 크더라. 그걸 제가 좀 느껴봐가지고 항상 접구할 때 이렇게 해줍니다. 멀리 안 두시고 그냥 멀리 안 가까이. 둬요. 절대로 100% 그럽니다. 100%. 보통 배울 때는 멀리 한 좀 20cm 띄우라고 정도? 그러는데 네. 띄우게 제가 뭐 띄워서 한번 해봤더니 네. 편차가 조금 있어요. 크기가. 네, 크기가. 그래서 한번 붙여보자 했던 것이 이제 통한 거죠. 제 나름대로. 그래서 붙여서 키우신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걸 따내는 거죠. 두 개를 달고 싶으면. 네. 최대한 가까이 붙여요. 좀 띄우면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더라고요. 제 복숭아만 그런 것 같아요. 딴 집 건 안 그러고 내 것만 그런 것 같아서. 이 집 거만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저는 무조건 최대한 가까운 걸 붙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 꽃눈이죠. 네. 꽃눈과 잎눈, 이 사이에 잎눈이 들어있는데 다 이게 잎눈이네. 이게 잎눈도 다 죽어버렸네요. 여기 꽃눈, 여기 잎눈, 여기 삐죽 것이 잎눈이에요. 네. 네. 다 죽어버려서 여기까지는 이파리가 없는 거죠. 네. 과일이 없다 보니 최고 밑에도 다 남겨놓게 되네요. 아, 난감합니다. 원래 기부 쪽보다 좀 선단부적으로 남기시잖아요. 네. 이런 과일은 안 크죠? 네. 어느 정도 크다 말죠? 네. 큰 과가 안 나오고. 그래도 냉이가 그렇게 심하게 입었어도 그 착과할 과일은 그래도 있네요. 있어야죠. 아유,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과일은 그 붙일수록 편차가 없다. 네. 그것은 네. 뭐 흔한 얘기는 아니고 네. 경험을 한번 해봐도 된다. 한 나무를 예를 들어서 표시를 딱 해놨다가 네. 같이 한번 붙여보면 그 과일이 크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죠. 아직은 순나방은 아직은 안 보이고 찐딧물은 간혹 좀 보이고 깍지벌레는
아 진짜 잘 죽었네요. 우리 원예조합 지도과에서 문자를 넣어주거든요. 이 시기에는 뭔 약을 방제를 해라. 5월 5, 6일 정도에 친 것 같아요. 이 깍지 이 벌레 약을. 비 오기 전에요? 예. 그쯤에 비 왔잖아요. 예. 그러니 예. 그 5월 아무튼 5월 1일에서 5월 5일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잘 잡혔네요. 그 심했던 깍지 벌레가 예. 많이 죽고 없네요. 여기도 그렇게 심했는데 아주 노란물 튀어나온 곳이 없고 예. 이 엄청나게 심했었는데 예, 약이 잘 묻었는지 건들면 다 먼지같이 이렇게 널뛰네요. 이렇게 건들면 살아있는 것은 톡 터지면서 노란색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현상이 없네. 예. 아주 잘 잡혔습니다. 냉해를 많이 입었는데도 과일은 달리긴 달렸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몸에서 잎눈이 멀어진다는 거. 이 몸에서 잎눈이 멀어진다는 거죠. 그럼 내년도 이제 착과할 때 이 결과지가 멀어진다는 얘기죠. 결과지가 멀어질수록 과일은 뭐 좋은 과일은 나오지 않는다. 네. 이런 과일들이 별로 과일이 이렇게 크지 뭐 좋지는 않아요. 하나 달려 있는 거요? 아니요, 이파리가 이것밖에 없다는 거. 아, 잎수가 많이 없어서. 네, 엽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과일은 나오지 않고 대과성 과일 치고는 좀 작은 과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파리가 많아야 과일이 막 대만성이게 좀 나오는데 400g 이상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400g 이상 나오질 않으니까 품종 자체가 워낙 대과성 과일이라 웬만하면 나오는데 이렇게 엽수 확보가 없는 것들은 안 나오죠. 안 나와. 한 300g에서 350g 그 사이에서 끝나는 거죠. 불결실성 과일들 수정이 안 된 것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작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여기 있는 과일은 상당히 크죠. 자, 여기요. 네네네네. 여기 있는 과일은 상당히 큰데 네. 제대로 형성된 과일이잖아요. 네. 아니 이제 수정이 안 된 것들이죠. 작은 거. 예. 이 정례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이유가 인건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과일의 양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과일이 안 달려 있으니까 적과는 뭐 편하다고지만은 마음은 편치가 않네요. 그죠. 예. 보통 과일 쌀 때 보통 매실 정도 크기, 매실로 말하자면 신품종 한 이 정도 500원짜리 동전보다 좀 더 크게 그 정도에서 봉지를 싸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어쩔 수 없이 일찍 싸게 될 것 같아요. 봉지를 늦게 싸는 이유는요, 이 과일이 어렸을 때 봉지를 씌우게 되면 잘못하면 손으로 건들 수가 있어요. 이 꼭지를 네. 꼭지를 건들게 되면 과일이 안 커버리고 봉지 안에서 낙고가 돼버리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해서? 약해서 늦게 싸는 거죠. 원래 저는 봉지를 6월달에 싸요. 네. 그린왕도만 5월달에 빨리 싸줘야 되고, 왜 그러냐면 그린왕도 늦게 싸면 열고가 생겨요. 복숭아가 갈라져요. 그린왕도는
천없이 5월 25일에는 쏴줘야 돼요. 그러면 열고가 많이 생겨요. 봉지 벌써 싸시는 분도 있던데요? 예. 저는 과일을 좀 키워놓고 싸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적과를 해놓고 6월달에 싸요 만생종을. 근데 이번에 식구들이 와서 좀 도와준다길래 뭐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형님이 싸보자고 좀 결정을 했어요.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